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체에 있는 피부, 진피를 띄어서 세포를 없애고 그 진피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주사 형태로 주입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가루에는 뭐가 제일 많냐? 콜라겐이 제일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눈 밑에 한다는 거예요. 눈 밑에. 그러니까 이게 뭐 염증 반응이 적고 그래서 뭉침이나 결절 같은 게 적다. 그런 부작용이 없다.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.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부작용 없는 리투오 정말 눈 밑에 괜찮은가? 라는 내용입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최근에 리투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주베룩, 그다음에 스컬트라, 울트라코 이런 거보다 최근에는 리투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리투오가 뭔가 하고 저도 찾아봤어요. 그래서 이거를 눈 밑에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리투오가 뭔가 봤더니 HADM이라는 게 있어요. 인체, 무세포, 진피 조직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H라는 건 이제 휴먼이고 A는 에이셀룰라, 그러니까 세포가 없다는 거죠. 그 DM은 더말 매트릭스라 해서 진피에 있는 그 매트릭스층을 말하거든요. 우리가 이제 피부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어요. 피부. 쓸려서 딱 벗겨지면 아프잖아요. 껍질이 벗겨지면 빨갛게 속살 나오면서 속살이 쓰리고 아프죠. 그 쓰리고 아픈 게 진피고 벗겨진 게 표피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피부는 진피가 진짜 피부예요. 근데 진피는 세포들이 막 있겠죠. 세포가 있고 세포 외 기질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셀이 있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진피를 만드는 건데, 그러니까 이 진피 성분 중에서 세포를 뺀 걸 말하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세포를 뺀 이 HADM을 분말 형태로 만든 거예요.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에 식염수를 넣든지 해서 이거를 이제 주사 형태로 만들어서 주입하는 방식인 거예요. 리투오라는 일종의 이제 필러처럼 주입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랑은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동종 그 인체 조직인 거예요. 인체 조직을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이겠죠. 거기 사체에 있는 피부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건데, 다른 사람 거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거는 면역 반응이 생기죠. 다른 사람께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생겨서 다 그냥 그 면역 세포들이 다른 사람 걸 공격해서 없애버린다고요.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. 근데 그 면역력은 그 세포에 있단 말이에요. 세포. 그러니까 이 진피를 가져오는데 진피 안에 있는 세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세포라는, 에이셀룰라, 셀이라는 게 세포잖아요. 에이셀룰라, 세포가 없다는 뜻이에요. 세포를 없앤 진피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원래 진피는 세포가 있고 세포 외 기질,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 건데 세포를 뺀 진피인 거예요, 쉽게 말해서. 그러면 이 세포가 없는 이 진피는 뭐가 들어있느냐? 제일 많은 게 콜라겐이에요. 우리 왜 콜라겐 주사 막 맞잖아요. 콜라겐을 먹고 막 피부에 대해서 뭘 한다. 왜 그러냐? 거의 90%가 콜라겐이에요. 그리고 일부 이제 엘라스틴이라는 게 있어요. 엘라스틴, 피부에 어떤 탄성을 주는 성분. 그 두 개가 메인이에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있고.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갈아서 넣는다는 거는 대부분 콜라겐인 거죠. 정확하게 이 회사에서 이거를 밝힌 거 이런 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. 이거는 찾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인체 그 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체에 있는 피부, 진피를 띄어서 세포를 없애고 그 진피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주사 형태로 주입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가루에는 뭐가 제일 많냐? 콜라겐이 제일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거랑은 뭐가 다르냐?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는 그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그런 생분해되는,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분해되는 물질인 거예요. 합성 고분자 물질인 거죠.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죠. 쉽게 말해서 그냥 플라스틱인데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인 거예요. 생분해되는. 그런 플라스틱을 가루로 해서 넣으면 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오면 그 주변에 이제 콜라겐이 쫙 생겨요. 그러면서 안에 건 서서히 흡수가 되고 콜라겐이 계속 생긴다. 그러면서 안에 게 다 없어지면 콜라겐만 남는 거예요. 새로 생긴, 내 몸에 생긴 그런 방식이거든요. 이건 직접 콜라겐을 넣어주는 거잖아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콜라겐을 넣어주더라도 그러면 이 콜라겐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? 그렇진 않아요. 외부에서 콜라겐이 들어와도 이 외부에 들어온 콜라겐은 결국 흡수돼요. 그러면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냐? 흡수가 된 자리에 새로 콜라겐이 생겨요. 대체가 돼요, 대체가.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방식이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좀 효과를 보겠다 하고 하는 거죠. 그럼 그 대체된 콜라겐이 어느 정도 효과가 갈까?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?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이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봤는데, 이 리투오라는 제품을 봤더니
원래 명칭이 엘라비에 리투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제 기억에 엘라비에라는 필러가 있거든요. 엘라비에는 이제 히알루론산 기반의 필러예요. HA 필러죠. 근데 봤더니 그 엘라비에라는 라인에서 HA 필러 라인이 있고 엘라비에 리투오라는 그 라인을 새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엘라비에 필러를 만드는 원래 회사에서 엘라비에 리투오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데, 근데 이거를 눈 밑에 한다는 거예요. 눈 밑에. 그러니까 이게 뭐 염증 반응이 적고 그래서 뭉침이나 결절 같은 게 적다, 그런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뭉침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이거를 맞고 나서 눈 밑에 이런 결절 같은 게 생겼다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게 됐거든요. 뭐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품이 나온 지도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,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1년, 5년, 10년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 들어간 콜라겐은 흡수가 되면서 새로 콜라겐이 생길 거고, 결국 새로 생긴 콜라겐은 다른 어떤 무슨 폴리락토닉 애시드를 PLA를 넣어서 생긴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. 근데 물론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. 차이는 그 어떤 정도 같은 게, 그런 거가 흡수되는 데는 오래 걸리는 거고, 콜라겐은 조금 더 빨리 없어지면 콜라겐이 대체가 되는 것도 조금 더 뭐 이렇게 덩어리지는 게 적지 않을까. 근데 이것도 어떤 층에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한데, 그 여기서 특징이 이제 눈 밑에 넣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진피층을 두껍게 해가지고 눈 밑에 넣겠다는 건데,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, 눈 밑 피부는 굉장히 달라요. 다른 부위랑, 얼굴의 이런 부분, 몸의 이런 피부랑은 많이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? 일단 피부가 굉장히 얇고요. 이 진피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얇아요, 피부가. 그리고 피부 밑에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바로 근육이라고요. 우리 이렇게 만져보세요.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? 딱 봐도 다르잖아요. 밑에는 모공 같은 것도 훨씬 잘 보이고 여긴 거의 없잖아요. 이게 다 다르다고요. 근데 여기에다가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, 피부가 얇으니까 그만큼 잘 비치는 거죠. 속에 있는 근육, 혈관이 잘 비치니까 그만큼 더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.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요. 누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. 피부가 얇으니까. 근데 이걸 진피층에 리투오를 넣어서 그러면 뭐 진피를 두껍게 만들겠다는 거죠. 그럼 진피가 두껍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속이 덜 비치니까 더 밝아지겠죠.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, 문제는 피부가 너무 얇다는 거죠. 이 얇은 피부에 이거를 넣어서 과연 이런 콜라겐이 생성이 될 때 정말 매끈하고 고르게 생성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죠. 근데 그리고 이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진짜로 진피층 안에다가 주입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진피 밑에다 넣는 거죠. 진피 밑이란 건 결국 진피와 근육 사이 정도 층이겠죠. 진피 안에다가 넣어서 진피를 벌려주는 효과라기보다는 진피가 있으면 그냥 그 밑에다가 넣어서 뭔가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주지 않을까,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실제적으로 이거를 주사를 할 때. 그랬을 때 이게 콜라겐이 정말 고르게 잘 생겨서, 그래도 밑에 넣어줘도 이게 두꺼워지는 효과가 생긴다면, 콜라겐에 의해서, 그러면 좀 다크서클이 연해질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, 뭐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눈 밑에 한다 그러면 이제 눈 밑층, 그건 눈 밑 직접 여기를 말하는 거고, 우리가 다크서클에 있을 때 중요한 건 눈물 고랑이잖아요. 눈물 고랑이 꺼진 거에다 넣는 거는,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. 여기는 고랑은 이 눈 밑 피부와 이 내 얼굴 피부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두꺼울 부분이 있어요. 여기는 아예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긴 다른데, 여기다 넣는 거는 사실 뭐 굳이 이거를 안 써도 깊은 층에 넣는 거니까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, 근데 이거를 넣어서 과연 그러면 이게 얼만큼 연해질 수 있을까? 콜라겐 이거 결절이 아예 안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냥 이게 자꾸 이게 결절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좀 그러면 아주 얇게 해서 아주 작은 분말을 아주 이렇게 묽게 희석을 해서 아주 연하게 넣으면 뭐 될 수도 있을까? 이 생각을 하는데, 그럼 그렇게 연하게 넣었을 때 콜라겐이 생기는 정도에 의해서 이게 과연 다크서클을 덜 생기게 할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? 또 이 생각도 들고, 효과가 있을 거면 어느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넣었을 때 정말 고르게 쫙 깔려서 괜찮을까?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. 눈 밑의 그 피부라는 거는 얇잖아요. 여기는 얇고 여긴 두껍잖아요.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. 이 눈의 느낌을 줄 때 눈꺼풀의 피부는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만 얇아요. 다른 데는 다 두꺼운 데 반해서. 특히나 이 눈 밑. 그러면 눈 밑의 느낌을 나타내려면 피부가 얇아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거를 다크서클 때문에 이걸 두껍게 만드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, 이걸 두껍게 만들었을 때 다크서클은 좀 연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밑이 그러면 약간 두툼해지는, 눈밑 피부가 두툼해지고 약간 살짝 부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. 약간 두툼해지니까. 근데 이게 과연 좋은 눈밑일까?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. 눈밑이 얇고 피부가 얇고 이렇게 날씬하기 때문에 좀 눈밑이
조금 더 모양이 이렇게 날렵해 보이고 뭐 이런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저는 나노펫이라 해서 이제 지방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거의 이제 입자가 거의 없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랑 쪽 피부 밑에다가 이렇게 얇게 넣어주긴 하는데, 여기도 써요. 눈 밑에, 눈밑이 엄청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도 쓰거든요.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올리는 용도로 쓰는데, 눈밑 상태가 이 높이가 괜찮은데 다크서클 때문에 이거를 쓰는 일은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이거를 채웠을 때 이게 뭐 약간 1mm라도 이게 채워진 만큼 약간은 좀 올라올 거 아니에요. 살짝 부풀어질 거 아니에요. 그랬을 때 다크서클이 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는 듯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좀 부어 보이지 않을까요? 좀 둔해 보이지 않을까요?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는 거의 안 해요.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나는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되지 않냐? 왜 안 넣으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밝아는 졌는데 눈밑이 좀 둔해 보이면 모양이 또 안 이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있다. 그래서 거기는 권하지 않는다. 그냥 고랑을 채우는 건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리투어라는 거를 과연 어느 부위에다 넣는지는 모르지만, 이거를 진피를 대신해서 이렇게 눈 밑에 넣는다고 했을 때 정말 눈 밑 자체에 넣어서 다크서클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. 근데 뭐 고랑에다가 채우겠다 이러면 굳이 뭐 이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이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대요. 이게 동종 인체 조직이라는 게 비쌀 수밖에 없겠죠. 사체에서 이거를 채취해서 가공을 막 해가지고 이 세포 없이 만들어서 면역력을 없애야 되는 건데, 그 전에 이제 이 동종 진피를 이런 판으로도 저도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, 굉장히 비싸요. 조그만 데만 몇십만 원씩 해요. 그것만, 재료비만.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저렴할 리가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고랑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? 근데 이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볼륨감이 좋을까?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 생길지는. 진피를 많이 넣으면 볼륨감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, 그렇게 많이 넣었을 때 그러면 결절이 생길 거야?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, 사실 뭐 경험이 없는데 이거를 제가 이 원리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근데 쉽게 너무 그냥 좋은 쪽만 보고 사용하는 거에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은 들고요. 이게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아요. 마치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그 필러들 이런 거를 다 이제 단점을 다 상쇄한 너무나 이제 완벽한 좋은 제품이다,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만 하면 다 된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그 보니까 막 비용도 비싸고 진짜 좋은 건가 보다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조금 한번 보시고, 다른 사람들을 먼저 해보신 분들이 어떤지 뭐 한번 보시고,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왔을 때는 경과를 좀 보시면서 하는 건 어떠실까,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. 네, 지금까지 부작용 없는 리투어, 정말 눈 밑에 괜찮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